요즘 보시게 되면 주변에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많습니다. 반려동물의 먹거리, 이불거리부터 건강, 뷰티 케어에 이르기까지 정말 사람 못지않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가족 같은 존재죠. 네. 자, 이 힘입어서 또 반려동물 시장 쪽의 규모가 400조 원을 돌파하면서 다양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아이템에도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또 창업 관련한 거 따져보는 날이죠. 창업통TV 김상훈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대표님.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 그래도 개인적으로도 좀 궁금했던 그런 이슈를 오늘 가져오셨네요. 예, 예, 예. 거의 뭐 사람 하나 키우는 거하고 비슷한데. 맞습니다. 소장님 강아지도 한번 방송에 출연하셨잖아요. 그 우리 샬롬이 젊을 때였네. 예, 그때 전화 연결해서 예. 정민 앵커랑 한번 그거 하다가 조용하라 했더니만 옆에서 기어이 한번 왕 짖으면서 네, 라이브로. 그 녀석이 4번째인데 저 3번을 갖다가 실패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보니까 개 키울 준비가 안 되었대요. 아, 반려동물을 갖다가 이렇게 같이 이제 한 4번째쯤 되니까 저도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예, 예. 좀 이해를 하게 되면서 그래 됐는데 아니 근데 지금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을 돌파했다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반려동물하고 친한 우리나라가 된 게 9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 쪽이 오히려 이런 애완견이나 이 시장이 커진다 컸죠. 이랬는데요. 예, 예. 요즘 같은 경우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반려동물 인구가 많아진 것 같고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로나 전에 예. 한 2018년 무렵부터 이 소비 트렌드 개념으로 그 당시에 트렌드 코리아 이런 시리즈에서 발표했던 게 야 이제 대한가족 시대가 뜬다. 즉 알트 패밀리 하면서 다들 혼자 사시는 분들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맞아요. 오히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특히 1인 가족들 같은 경우는 강아지하고 같이 아니면 고양이하고 같이 사는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좀 혼자 사니까 외로움을 같이 이렇게 타파할 수도 있고 하나의 어떤 특히 뭐 청년 뭐 이런 뭐 독거노인 혼자 사는 싱글족들에게는 반려동물이 하나의 또 다른 가족으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는데 예. 그 이후부터 특히 코로나 시대 겪으면서 반려동물 시장은 상당히 좀 많이 커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반려동물을 키우는지도 좀 궁금해지는데 사실 강아지, 고양이 맞습니다. 또 다른 반려동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요즘 뭐 반려동물 그러면 흔히 알고 있는 강아지, 고양이가 전체 시장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강아지 시장이 한 60에서 70%고요. 고양이 시장이 한 10에서 20% 정도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도 요즘 보면 다양한 파충류 시장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파충류. 그다음에 또 사람하고 말이 통하는 앵무새 시장. 그다음에 요즘 뭐 아프리카 이렇게 대형 물고기 이런 거 있거든요. 그 수족관에 있으면 끊임없이 움직이는 예. 그래서 하루 종일 물고기 보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도 그런, 있고요. 예. 뭐 이외에도 토끼나 햄스터 같은 이런 반려동물 종류도 상당히 좀 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파충류라 하시면 저 이구아나 우리 맞습니다. 큰 뭐 녀석이 좀 이구아나도 잠시 키웠던 있고 기억이 나는데 사람에게 해치지 않은 이런 다양한 파충류를 직접 만지기도 하고 뱀도 포함됩니까? 예,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결국 1,500만이고 이 정도면은 진짜 이게 관련 산업이 안 커질 수가 없는데 맞습니다. 이 관련해서 재밌는 키워드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저는 예. 요즘 저도 주변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물어보면 네. 야, 우리 아이는 이런 얘기 그렇죠, 우리 그렇죠. 아이. 예. 개라 우리 그러면 아이예요. 개라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하는데. 네. 심지어는 뭐 싱글 혼자 사는 분들도 다 우리 아이, 우리 새끼 뭐 네, 이런 네. 야 내가 엄마야, 내가 아빠야 네. 이러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족보가 이상해졌죠. 야, 이 호칭부터가 이제 가족이라고. 네. 이런 강아지, 고양이 이런 말 쓰면 싫어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에게도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가구를 설계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요즘 반려동물 시장에서는 견체공학적 뭐 이런 견체공학. 얘기가 예, 맞습니다. 인체공학, 견체공학.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뭐 그러다 보니까 야, 집도 그냥 평범한 집이 아니고 우리 어떻게 보면 사람들도 전원주택에서 폼나게 살고 싶어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전원주택이 아니라 견원주택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인생 네컷이 아니라 견생 네컷을 만들어서 예쁘게 사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런 집에다가도 요즘 뭐 유행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을 패러디해서 야 멍타벅스 하우스예요, 뭐 메게 커피예요, 게스킨라빈스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기는 야, 강아지 데리고 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 보면 정말 지금 말씀하셨던 시장 규모 이런 차원에서도 앞서 말씀하셨던 400조 이게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그 정도 되고요. 세계가. 이 중에서 한 100조 정도가 미국 반려동물 시장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다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한 8조 5천억 정도 이 정도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 한 8년 후 정도 2032년 정도면 아마 21조 시장으로 충분히 커질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반려동물이 먹는 음식 이제 펫푸드인데 예, 산업 규모가 굉장한데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질 정도로 규모가 크다면서요. 맞습니다. 요즘 펫푸드 시장은 네네네. 아마 우리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정도까지? 그래서 네. 야, 요즘은 K푸드 얘기하듯이 어떻게 보면 펫푸드도 펫푸드. 우리 한국의 이런 펫푸드를 가지고 사료 형태로 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그래서 실제 이런 펫푸드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체 한 9천억 시장 정도로 지금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펫푸드 시장을 보면 이 중에서 거의 한 80%, 78% 정도가 어떻게 보면 온라인에서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 온라인 유통이 한 39%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야 이런 펫푸드 시장도 온라인 시장으로 상당히 커져 있고, 특히 이런 펫 사료 아까 말씀드렸던 푸드 시장은 뭐 개인 창업자들보다는 주로 제조업 이런 큰 업체들이 예. 상당히 좀 주력으로 밀고 있어서 하나의 반려동물 산업에 있어서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펫푸드 수출 쪽에 상당히 좀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이렇게 계속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이제 김상훈 대표님이 거의 이제 출연하실 때마다 재밌는 아이템을 가져오셔서 우리 창업 관련해서 이제 정보도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는데, 사실 저는 이걸 재밌게 진행을 하면서도 늘 또 조심스러운 거는 예.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서 예를 들어 그거 인형 뽑기 아, 예, 예. 한때 예. 건물마다 다 들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예. 돈은 예. 그 기계 만든 사람만 벌었어요. 예, 예, 예. 그러니 이 창업이 예. 막 어떤 붐이나 유행 예. 따라서 막 하다 보면은 예. 이게 꼭 이렇게 창업에서 이제 실패를 맛보게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것만 해도 여기 이미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이미 저기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중이고, 자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가운데 맞아 저거 내가 안 그래도 한번 해볼까 싶었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예, 예. 이제 그러면은 창업 관점에서 한번 진지하게 접근해 봐야겠는데, 그리고 최대한 또 실패를 안 했으면 싶고 맞습니다. 사업 아이템 한번 봐주시면. 저는 이 창업자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려동물 시장이 늘어난다고 해서 반려동물 창업이 아주 붐을 일으킨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다? 예, 시장 규모는 네. 늘어가는 거 분명히 맞는데 네. 그래서 일단 많은 돈을 투자하는 개념보다는 요즘 포털 사이트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앞서 언급한 펫푸드 쪽의 포털에서 주로 이런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떤 걸 팔고 있나 보면 뭐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뭐 이런 보양식 뭐 황태탕 2,600원, 그다음에 특히 뭐 수제로 만드는 육포 17,500원, 뭐 한우 스틱 뭐 22,000원, 뭐 머핀 케이크, 뭐 저지방 저단백 야채 간식 베지볼 뭐 이런 네. 거. 그렇죠. 아니면 뭐 오리 안심 육포, 뭐 흑염소 뿔 수제 간식 이런 것처럼 정말 지금 펫푸드 쪽으로는 펫푸드 간식 시장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온라인 시장에 탑재한다는 것은 매장을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창업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그야말로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서 직접 스마트 스토어로 올리는 이런 개인 창업자들 좀 상당히 늘고 그래요? 있는 거고요. 예. 최근에 펫 케이크 이런 매장도 제가 한번 직접 가봤는데요. 관악구에 요즘 청년 창업자가 직접 펫 케이크를 애견 미용실 옆에 창업을 했더라고요. 샵인샵 개념으로. 근데 보니까 펫 케이크 하나가 주문형으로 하는데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는 하고요. 예?
예, 얼마나 상당히 비쌉니다. 하길래요, 케이크가? 상당히 그러니까 팩케이크 뭐냐면 강아지 모양, 고양이 모양 스타일의 똑같은 이런 캐릭터 케이크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강아지 붕어빵, 뭐 호두 과자 해서 야 요즘 사람이 먹는 모든 것을 강아지 용품으로 이렇게 치환해서 푸드로 만들고 용품으로 만들고 이런 시장이 요즘 좀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야, 주인은 옆에서 삼겹살 구워 먹거나 그 수입 소고기 먹고 있고 예, 예. 그 녀석은 한우 먹고 이렇겠네. 한우 육포. 근데 좀 비싸긴 비싸다. 예. 예. 이 반려동물 뷰티 그 아이템들도 굉장히 많은데 예, 보면은 뭐 사실 뭐 미용실은 기본이고 예, 예. 요즘에는 뭐 목욕탕, 마사지샵까지 맞습니다. 있잖아요. 마사지샵. 요즘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강아지는 강아지답게 키워야 된다 하면서 마루 밑에 키우고 이 시대하고는 완전 달라졌기 세상 때문에 달라졌네요. 예. 요즘 강아지 이런 애완견한테도 사람에게 품격이 중요하듯이 강아지들에도 경격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경격이 하거든요.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예뻐야 됩니다. 예뻐야 예쁘기 돼. 위해서는 네. 치장해야 되고 네. 치장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미용실이나 뷰티샵, 애견 그렇겠네요. 전문 네. 미용실 뷰티샵이 우리나라 애견 미용실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한 1,500개 정도 지금 이미 오픈을 하고 네. 있고요. 제가 최근에 발견한 저쪽 강남 지역의 어느 펫 테라피샵을 한번 가본 적이 네네. 있는데요. 펫테라피 그럼 아니 펫테라피가 뭐예요? 그러면 야 정말 사람도 받기 힘든 어떻게 보면 아로마 에센셜 오일 이런 거 되게 비싸거든요. 이런 아로마 테라피를 강아지에게 그대로 이렇게 치유의 목적으로 직접 이렇게 시공하는 그래서 1회 비용 물어보니까 거의 1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와. 그래서 펫테라피 같은 경우는 아로마 테라피 전문가들이 사람이 아닌 이렇게 강아지들에게 직접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통해서 강아지들의 행복 가치를 좀 높여주다 이런 것도 있고요. 최근에 뭐 댕댕이 목욕탕, 뭐 개운하게 이런 것처럼 스파, 무인 셀프 이런 목욕탕이나 아니면 뭐 강아지들의 피부 각질을 치료해주는 이런 비누 탄산 스파 뭐 이런 아이템도 계속 생겨나고 있어서 반려동물 관련 뷰티 산업도 요즘 특히 청년 창업자를 중심으로 열심히 이런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을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예. 아마 이 시장은 앞으로도 창업 시장에 특히 이런 뷰티 서비스 쪽의 틈새 아이템으로는 충분히 자리매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아니 실제 대표님 이거 보니까 지금까지 설명은 들어봤으면 야 이거 되겠다 싶은데 실제 창업 비용하고 수익하고 지금 현재 뭐 현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네. 그 투자 수익 이런 거 예. 봤는데요. 예. 야 최근에 제가 그 수원에서 수원 패시라고 해서 대형 반려동물 박람회가 네. 열렸는데요. 예. 여기에 보면 용품 시장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 용품. 근데 지금 창업 시장에서 반려동물 용품은 무인 용품 가게가 있거든요. 아, 예. 예, 근데 무인 용품 24시 무인으로 하는 가게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용품들은 다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거든요. 하하.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직접 이런 용품샵으로 수익을 내는 경우는 오히려 많지 않았고요. 오히려 아까 애견 미용실이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네.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최근에 좀 그래도 수익성 측면에서 틈새 아이템 뭘까 제가 한번 찾아본 아이템 중에 하나는 반려동물 24시간 무인 놀이터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오, 놀이터, 예, 놀이터. 예, 그래서 반려동물도 이게 놀이터에서 놀게 해야 된다. 예. 근데 그냥 노는 게 아니고 제가 그 매장을 딱 보니까 들어가면 스마트폰으로 인증을 하더라고요. 아하, 네. 오, 인증을 오. 해서 들어갈 수 있고요. 예. 딱 들어가면 아까 보셨듯이 다양한 마치 우리 어떤 가게들이 쫙 모여 있는 것처럼 아까 뭐 멍타벅스 뭐 이런 매개 커피 예, 예. 이런 가게들이 사실은 다 애견하우스로 한 10대 정도가 있고 그 앞에서 견생 네컷 개념으로 사진을 직접 촬영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서 프린터해서 한 3,000원 정도면 프린트할 수 있고 재밌는 건 그 맨 안쪽에 가니까 파티룸이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주인과 애견들이 와서 62,000원 정도 내면
파티도 하고 뭐 웰컴 패키지라고 해서 다양한 파티 용품까지 가지고 직접 수익 모델로 만들고 있는. 그래서 결국 이 한 견당 8,000원 정도 받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런 웰컴 패키지 하면 아무리 적어도 8,000원에서 한 번 데리고 가면 2만 원 정도는 쓰는, 얼마 정도 투자하나라고 보니까 보통 뭐 여기는 보니까 상권은 이렇게 번화한 곳이 아니고 네네. 강아지들과 산책하기 좋은 공원길 옆 1층에 10평 정도. 그러다 보니까 점포 비용은 한 1,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고 예. 월세도 100만 원 이하 매장을 하고 또 들어가면 네. 거기에 애견 용품도 있고 서비스업도 하고 이런 파티도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매출은 오르는 것 같고요. 네네. 그중에 절반 정도는 아마 충분히 창업자의 순이익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걸로 봐서 저는 뭐 이런 애견 관련 창업 아이템 쪽은 뉴스는 정말 크지만 사실은 수익률이 아주 높은 쪽은 많지 않다. 그래서 창업자들이 이런 부분 좀 참 아시고 노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